감사원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4년 동안 조작됐다며 감사원이 밝힌 집값 통계 관련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민간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차이가 커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게 모두 조작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당시 정부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요청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실거래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현 정부의 충돌로 번지게 된 이번 감사원 발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원이 뭐라고 발표했는지부터 최승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민간 영역인 KB통계에 비해 부동산원 통계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조정됐다는 겁니다. BH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였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미리 받아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압박하거나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현장 점검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면 안 된다는 통계법을 어겼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2019년 6월 사례를 꼽았습니다. 당시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압박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로 바꿨다는 겁니다. 당시 보도자료의 내용도 서울 지역 보합세로 전환해서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으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또 감사원은 주택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고용 분야에서도 통계를 조작 왜곡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실장 등 정부 정책실장과 김현미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힘들게 하는 학교의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바로잡겠다고 오늘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법을 직접 개정하기 전까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는지 그 내역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도 더 이상 담임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세한 내용 박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A 교사는 지난 4년 동안 학부모 민원을 14차례나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혼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엔 A 교사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A 교사를 신고한 뒤 학폭위가 A 교사에게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리자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청에 또 민원을 냈습니다. 다음에 검찰이 아동학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를 찾아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다거나 자녀와 A 교사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무혐의가 난 건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신청을 한 것은 선생님에 대한 어떤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A 교사는 생전에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진 뒤에야 교육당국은 뒤늦게 악성 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전시 교육청 앞에선 A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선생님을 보다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들은 교권이 보호되어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킬 수 있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활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10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평균보다 비싸게 받는 주유소들 추석 연휴 전까지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이 넘었고 경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리터당 2,700원을 넘긴 곳도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생계에 쓰는 이들은 껑충 뛴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4, 50만 원 정도 유류비해서 한 5만 원 정도 더 오르지 않았나. 주유소도 저렴한 데를 좀 찾아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10원, 20원 차이라도 이제 좀 쌀 때 놓는 게 좀 낫잖아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오르더니 시정이니까는. 기름값은 휘발유를 기준으로 최근 2달 새 200원 가까이 올라 리터당 1,760원이 넘었습니다. 1년 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리터당 1,850원 가까이 되는데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 등 6개 자치구는 서울 평균보다 비싸고 2,000원을 넘긴 곳도 4곳이나 됩니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서부 텍사스유의 가격까지 3대 원유가 모두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름값은 2, 3주 후에 반영됩니다. 이러자 정부는 직접 기름값 관리에 나섰습니다.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앞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한 지자체 평균 판매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전국 500여 개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 가격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가격을 더 올리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10월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외식 물가도 뛰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는 한 끼 식사가 평균 10,000원을 넘습니다. 재료값이나 인건비를 이유로 가격을 여러 번 올린 데다 배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찾았습니다. 인기가 많은 한 햄버거 세트 메뉴는 10,000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가게에선 자주 찾는 세트 메뉴에 치즈 스틱 2조각을 추가해도 10,000원이 넘었습니다. 배달시키면 세트 메뉴 주문만 해도 배달료를 합쳐 10,000원 넘게 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6곳에서 한 명이 주문한 평균 금액은 1,700원이었습니다. 올 들어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적 있는 소비자 1,8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1인분 주문 금액이 10,000원이 안 됐다는 응답은 전체의 47%로 6년 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20,000원 이상 주문 비중은 8.1%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세트 메뉴에 이제 뭐 치즈스틱이나 너겟 해가지고 10,000원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는 부담스럽죠. 10,000원으로는 요즘에는 배부르게 이제 햄버거 먹기에는 이제 그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햄버거 프랜차이즈 6곳 모두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 대표 버거 가격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예전보다 시켜먹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배달료가 붙어서 1인분 주문 금액이 커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일본은 강제 노역 현장인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조선인의 강제 노역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이 약속을 지키라고 주문하는 결정문을 내놨는데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가 낮아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시간 14일 내놓은 결정문입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며 했던 약속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은 등재 신청을 하며 조선인 강제노역과 인권 침해 내용도 충분히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2년마다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엔 표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뜻하는 관련국들과 대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적었습니다. 2년 전 일본 정부의 강한 유감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보입니다. 또 2년 전엔 전시시설의 강제노역 등 어두운 역사는 조명하지 않았다. 희생자 추모 기능도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엔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마련한 것 등을 꼽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문화유산 등재의 핵심 조건인 조선인 강제동원 등에 대해선 여전히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 결정에 일본 측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유네스코 직원 수나 분담금 규모 모두 일본이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많아 일본의 발언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의 결정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